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민주당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어대명 기류의 비명계 전략 수정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아직까지 확답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당대표에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네. 당내 비이재명계가 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압박만 넣는 것이 아니라 네. 어차피 뭐 당대표를 이재명 의원이 할 거라면 네. 그렇다면 당대표의 권한을 최고위원들에게 좀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원 당규를 좀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명계 주장 요구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네. 일단 공천권을 현행 체계에서는 당대표가 좀 몰아서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네. 행사할 수 있어서 이 최고위의 심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심의해서 합의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같은 당직자 임명권 역시 이 당대표가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당원 부분을 합의로 개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 지명권도 당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5명에다 원래 당대표 지명 2명이 있었는데 네. 이 당대표 지명 2명을 1명으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명 최고위원을 줄이자는 얘기는 이해가 가잖아요. 네. 당대표의 목소리를 줄이자는 부분인데 네. 뭐 심의나 협의나 합의냐 그게 네.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규정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의와 협의의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절차만 거친다면은 네. 사실상 결정권자가 책임을 다한 겁니다. 의무를 다 이행했다라고 보기 듣기만 때문에 하면 내 맘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의사 결정은 당대표가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네. 합의는 다른 게 당사자의 논의를 통해서 무조건 의사 합치를 끌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반대 의견이 나오거나 거부권을 누군가 행사한다 하면은 의무이행이 다 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친명계에서는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뭐 식물 당대표 만들자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반명, 비명 쪽에서는 어차피 뭐 대통령, 어차피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좀 힘을 빼자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 이수아 기자,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럼 97그룹은 어떻게 된 거예요? 97그룹 네. 사실 초반에 세대 교체론이 나오다가 좀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막 당권 도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도 네. 당의 뭐 대표 힘 빼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조홍천 의원도 오늘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 97그룹의 구도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뭐 좀 단순화시켜 보면은 이재명 대 97 뭐 그런 구도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 그 97이 뭐 연합작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왜 이렇게 97들이 뜸을 들이냐, 늦냐라는 말씀들이 언론에서 참 많은데 네. 본인들은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단기 필마일 경우에는 그게 그냥 자기 혼자만의 목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세력이 되고 또 그게 모아져서 흐름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재명 같으면은 이미 대선을 거치면서 네. 그게 다 메이드된 상태고 네. 이런 97들은 그걸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97그룹이라고 하면은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생 의원들을 말합니다. 이 네.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하면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고 있는 의원들. 그래서 이 강병원, 강훈식 그리고 박용진, 박주민 의원을 일컫는데요. 이미 강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 박용진 의원도 오늘 오전 기장 간담회를 통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오는 일요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상황인데요. 네. 이 박용진, 강병원 의원 출마 모습도 보고 오시죠. 97세대가 당의 주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무를 피하지 않고 그 책무를 기꺼이 받아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의원하고와의 경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던가요?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개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몸부림을 쳐야 당이 살겠구나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 눈빛도 달라졌고 말씀도 달라졌고요.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망설이던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과 어대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이재명 의원님하고 친하신 분들도 다른 대안 없지 않냐 이렇게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2달이라고 하는 전당대회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전당대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2명의 강 의원 모두 출마한다고 하고 박용진 의원도 나온다고 하니 사실상 박주민 의원만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당내에서는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전재수 의원, 김혜영 전 의원 등도 모두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이런 말을 하면 좀 양강 양박에 해당하는 네 분 좀 속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앞서서 전해철 홍영표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그쪽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불출마를 했는데 97그룹에서 지금 일제히 나오는 게 당선이 정말 목표인 걸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재명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읽혀가지고요. 좀 그런데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산에 호랑이 한 마리 있으니까 호랑이 네. 잡겠다고 네. 산에 있는 나무 홀랑 다 깎아버리는 짓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뭔가 만약에 97세대가 나온다고 하면요. 네. 나올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미래 민주당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 되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뭐 우리가 들썩들썩 움직여야 된다는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근데 86세대가 음. 4명 모아놓고 당신들이 세대 교체하십시오. 그러니까 97세대가 우르륵 하면서 당대표 선거 나온다고 선언하고 이게 무슨 모양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왜 자기들이 나서서 오히려 이재명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나오라고 누가 권유해가지고 권유받으면 한꺼번에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누구로 단일화하고 뭐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친문 주류계라고 하는 지금 네. 비명계라고 불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 주류니까요 여전히. 네. 당대표 선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나와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의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당대표 나오라고 오히려 종용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원내에 있어서는 친문 주류계가 당의 주류 역할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당원하고 지지자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당원하고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나와가지고 당 확 체질 바꿔버려라. 이런 요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 당원 당규까지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신들이 당대표 나오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고친다고 하면 그럼 뭐하러 선거합니까? 아니 그냥 그럼 자기들이 저는 꼭두각시 내세우면 되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97그룹이 개별로 나와서 개별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단일화를 해서 더 큰 파이로 이재명 대 97 중에 누구 한 명 대표 선수로 맞붙어 싸우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저마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4명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요. 뭐 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일부는 연합해서 단일화 쪽으로 갈 거고요. 네. 그 작전이 일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제 귀에. 그리고 일부는 혼자 독자 노선으로 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의 혁신을 얘기하고 네. 이재명 후보의 출마 명분이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97세대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재명 뭐 하고 비명계,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으면 모르겠는데 97세대는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대 교체론 들고 나오면서 본인들이 민주당 내에 86세대 다 이제 물러나십시오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 어떻게 바꿀 건지 가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재명하고 한판 붙어서 뭔가 당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97세대가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출마 선언과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비전을 발표하거나 이런 모양을 만들면 안 된다. 차라리 뭔가를 메시지를 낼 것 같으면 당에 대한 혁신과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97그룹에 대한 좀 쓴소리를 주셨는데 근데 또 당내에선 유호정 기자 이 97그룹을 또 지지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 김종민 의원, 대표적 네. 친문이죠. 그런데 친문도 이재명도 586도 모두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주류인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 거는 네. 친문과 586이 가장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에게 민주당을 한번 맡겨보자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다.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전면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97그룹의 새로운 등장에 좀 힘을 실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더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클라이번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 이면창 군 지금 최근에 뭐 여야 극한 대립, 집안 싸움, 뭐 경제적인 사정으로 뭐 이 일가족이 숨지는 참 답답한 이런 뉴스 속에서 희망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 이 이면창 군의 우승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탑은 반클라이번 최연소 우승 이면창 금의 환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